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첫째 주에 조금 못 잤던 잠을 완전 몰아서 잤네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빨리 보도록 할게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IT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만든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IT 인프라가 뭐냐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전산 설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총칭해서 IT 인프라라고 합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다양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을 테니까 이걸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산업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IT 인프라,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 됐고요. 종류도 더 다양해졌고 구성도 훨씬 복잡해져서 이 IT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기업들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EMS라고 하거든요. 필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브레인즈 컴퍼니에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이 있고요. 또 특화 솔루션인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 IT 서비스 관련한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이 하는 역할들은 아래에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화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 중에서 브레인즈 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이에요. 제니우스 EMS라는 제품을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인프라 전반을 다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실시간으로 관리를 합니다.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 국방기관 이렇게 좀 공공부문이 주요 고객사고요. KT, LG헬로비전, MBC, YTN 등등 이런 대기업들도 제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조금 전망이 밝은 사업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브레인즈 컴퍼니의 점유율이나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아쉽지만 국내 1위 기업은 아니고요. 표에 경쟁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브레인즈 컴퍼니를 포함해서 엔키아, 와치텍까지 3개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탑티어 업체에는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실적 보시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작년 1분기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또 1분기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2021년 실적이 더 기대되는 이유죠. 그리고 주요 수익성 지표들을 쭉 보시면 매출액 총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총 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거나 원재료를 계속해서 사들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20년 기준으로 26%에 달하고요. 당기순이익률도 작년 기준으로 25%였어요.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높다는 건 회사의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무 건전성은 요 근래 본 기업들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1931.9%에 달하고요. 부채 비율은 9.8%밖에 안 됩니다. 업종 평균 대비해서 정말 초우위에 있고요. 2013년 이후에 차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채 리스크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공모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60만 주. 공모가 밴드는 2만원에서 22,500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확정 공모가가 상단에 초과한 25,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뒤에서 그 이유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1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예상 시총은 약 1027억 원 정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15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균등은 받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약은 아주스틸, 롯데렌탈과 겹치고요. 제가 정신이 어느 정도로 없는지 롯데스틸이라고 이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말해놓고도 모르고 지나쳤던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불은 12일에, 상장은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키움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고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40만 주, 구주 매출 20만 주로 진행을 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33.3%가 되는데 전부 다 강선근 대표의 지분이더라고요. 창업주가 이렇게 주식을 매출로 내놓는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는 않죠. 이 창업주의 성향이 회사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익 추구에 비중을 두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회사 대표보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데 강성근 대표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아무래도 거액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매출 후에 지분율도 35.9%까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강성근 대표의 매출 비용을 제외한 공모 자금은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쓸 계획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많은 비용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공모 개요 살펴봤고요. 수용 예측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같이 보면서 청약을 해봐도 괜찮을지 얘기 나눠보죠. 경쟁률은 1428.8대 1을 기록했고요. 올해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총 1507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아주스틸보다도 더 많은 기관의 참여가 있었거든요. 아마 소형 기관들도 브레인즈 컴퍼니에는 좀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으로 신청 가격 분포표,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9.5% 거의 다였고요.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적어낸 비율도 83.12%나 됩니다. 특히 보시면 25,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76.2%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공모가를 25,000원으로 확정하게 된 거죠. 상단을 벗어나서 아쉽기는 한데 분포표를 보면 이해는 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볼 텐데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 8.93%,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투자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최종 배정 현황이 이미 공개가 됐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2.3%래요.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8.93%에서 42.3%까지. 대형급 빼고요. 최근 IPO들과 비교해 봤을 때 수요 예측 때 보여준 확약 비율 대비 최종 확정된 비율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42.3%면 절대적인 수치로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괜찮네요. 네,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를 볼 텐데요. 이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유통 가능 비율이 29.9%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307억 원 정도예요.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 초반이면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좋은 조건입니다. 비슷하게 300억 원대의 IPO들 성과를 보시면 NCS부터 해서 최근에 맥스트까지 다들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 2배를 기록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종가까지도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마무리된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브레인즈 컴퍼니도 최종 확약 비율도 나쁘지 않고 사업 전망도 괜찮고요. 실적이나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었고요. 유통 가능 금액 측면에서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럼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보고 배정 물량과 한도 확인하면서 마칠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한컴위드, 웹캐시, 엑셈, 아이퀘스트를 선정했습니다.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고요. 이들의 평균 펄은 27.1배입니다. 4개 종목의 펄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서 평균 펄은 그냥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평균 정도가 도출된 것 같아요. 비교 기업들과 2020년 실적을 비교해서 보시면 브레인즈 컴퍼니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엑셈과 아이퀘스트보다 오히려 높은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브레인즈 컴퍼니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40.9억 원을 적용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당 순이익 991억 원을 계산했고요. 여기다가 퍼 27.1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26,887원을 도출했습니다. 공모가가 25,000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적용된 할인율은 7.02%밖에 안 돼요. 밴드 상단을 벗어난 게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맥스트가 이렇게 상단은 초과 비율이 95.69%로 압도적으로 잡히면서 밴드 상단을 넘긴 가격에 확정 공모가가 결정됐었잖아요. 브레인즈 컴퍼니의 83.12%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80%대니까 상단으로 그냥 결정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죠. 네, 그래서 2020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 봤을 때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1,027억 원은 사실 적당한 것 같거든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 이런 느낌이 없기는 한데 아까 앞에서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엑셈, 아이퀘스트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래서 올해 성장하고 있는 실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업사이드는 조금 열려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네, 결론. 밴드 상단을 11.11% 초과한 가격에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할인율이 7.02%까지 낮아지기는 했지만 올해 실적 성장세를 감안하면 아직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적어낸 신청 가격 분포표를 참고해 봐도 공모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한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균등 배정 물량은 7만 5천 주예요. 청약 건수가 7만 5천 건만 넘어간다면 균등 배정은 추첨해서 당첨이 돼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 내용이나 수요일주 결과가 괜찮아서 청약 건수는 7만 5천 건 넘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안해서 생각하셔야겠고요. 청약 한도는 일반 기준 만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청약 증거금 1억 2,500만 원 되겠네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수수료 면제고요. 청약 당일에 개설하고 바로 청약이 가능하기는 한데 청약 2일차에는 영업점에서 만든 계좌는 청약 불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12만 5천 원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9일에 청약이 진행되는 세 종목 객관적인 수치들만 비교해서 보시면요. 브레인즈 컴퍼니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유통 가능 비율, 유통 가능 금액은 기관 최종 배정이 확정되기 전 수치를 적었습니다. 그래야 동등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라면 아주스틸에 비례 청약을 하고 브레인즈 컴퍼니는 균등 참여해 볼 것 같아요. 한 주라도 한번 운을 노려보려고. 롯데렌탈은 시초가가 부진하면 시장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정보로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여러 정보들 취합 잘해서 여러분들 판단 하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